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퍼펙트 플라이트의 이자영 강사. 김연지 강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유럽 항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뭐 면접 매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유니폼을 입고 나왔는데요. 어디 유니폼인지는 아시죠? 바로 네, 어디 아시죠? KLM 네덜란드 항공 유니폼입니다. 네, 네, 저희가 최근까지 KLM 네덜란드 항공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KLM 항공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외항사에서 특히 한국 베이스인 항공사인 KLM 항공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음, 그 외의 항공사들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KLM 항공사 먼저 전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형 절차가 네,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우선 KLM은 2년 계약직으로 승무원을 채용하고 있고 꽤 자주 채용이 나는 편입니다. 1년에 네, 한두 번 정도. 그리고 그 채용 절차는 우선 서류 전형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그렇죠. 네, 네, 영어 성적을 많이 보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좀 본인의 경력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실제로 왜 전현직 승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KLM과 관련해서 음, 많이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서류에서 이제 통과를 하지 못하는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 음, 부분을.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KLM 항공사는 이 지원자가 영어를 얼마나 하는지에 관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이력을 준비하실 때 잘 보여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1차가 서류를 합격하고 나면 보통 주말에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굉장히 좀 좋은 항공사죠. 주말에 음, 이제 지원자를 배려하는, 맞아요. 네. 직장인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진행을 하는 편인데 하루 정도 2차 면접을 아니죠. 대행사 1차. 1차 면접을 음, 진행합니다. 네. 1차 서류를 대행사에서 거르고요. 그리고 대행사에서 직접 1차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에는 그룹 면접으로 진행이 되죠. 네. 보통 면접관 2명에 지원자 4명 이런 네, 식으로 많이 맞습니다. 구성이 되고 저희가 면접 봤을 때는 보통 이 지원자 4명도 전직 2명 그리고 전직이라는 것은 전직 승무원 2명 그리고 신입 지원자 2명 이런 식으로 4명에서 많이 봤었고 네, 맞아요. 면접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10분, 15분 아, 정도?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음,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좀 실제로 KLM 면접을 보면서 좀 놀라웠던 사실이 뭐냐면 음. 우리 지원자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외적인 걸 실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네. 저 면접 답변을 답변을, 네, 물어보는 예. 질문이 너무나 정해져 있는 그렇죠. 항공사인데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준비를 안 하고 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생각보다 꽤 면접을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봤었고 음, 많았고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는 지원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굉장히 면접을 같이 보면서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류 전형 자체가 통과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렵죠. 그쵸? 근데 그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것 자체가 조금 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그런 약간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행사 면접을 합격을 하면 2, 3차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2차, 이때, 3차. 네. 네, 이때는 더치 면접관들이 옵니다. 그렇죠. 네. 더치 면접관, 그리고 한국 인사팀 분들, 네, 이렇게 짝을 진행을 합니다. 이뤄서 네. 진행을 하게 되죠.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뭐였냐면 음, 더치 면접관들이 더치 사무장으로 구성이 되어 그렇죠. 있다는 게 네. 저는 조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음, 카타르 면접이나 다른 항공사 면접 봤을 때는 HR 분들이 오셔서 면접을 그렇죠. 보셨거든요. 근데 KLM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면접을 보니까 음. 훨씬 더 면접이 까다롭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죠. 음, 아무래도 실제 같이 일할 동료를 뽑는 맞아요. 느낌이 음,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2차 면접에서는 역시 면접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또 4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맞아요. 공통적으로 한 명당 한두 질문 정도로 네,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1차, 2차의 질문 난이도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 네, 같고,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음, 3차 면접 이제 한 당일 2차 면접 한 11시 정도에 면접이 끝나고 나면 음, 3차 면접이 진행이 돼요. 그날 오후에 진행이 되죠. 근데 3차 면접은 꽤 길게 진행이 되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대략 한 3, 40분에서
좀 길게는 1시간까지도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음. 이게 면접 시간이 길수록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신데 사실 면접 시간이 길다는 건 그러니까 1대1 면접인 거죠. 1대1 면접 시간이 좀 길다는 건 일단 면접관들이 이 지원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궁금증이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안 됐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꼬리 질문을 많이 받았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 여러분들이 꼬리 질문을 받지 않게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KLM 항공사는 아무래도 이제 그룹 액티비티를 하는 항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만 잘하면 사실은 맞아요. 쉽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뭐 한 번에 처음 준비했는데 합격한 친구들도 꽤 있거든요. 대부분 거의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적인 것만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만 좀 알면 사실은 준비하기 좀 쉬운 항공사였던 것 같아요. 단지 그냥 면접에 대한 에피소드나 아니면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필요한 이력에 대한 에피소드 혹은 이력에 대한 경험들을 이제 풀 때 좀 그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원자들 전반적으로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영어 실력과는 별개로 본인의 일 경험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 그 에피소드가 충실히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최종 그렇죠. 면접에서. 그리고 결국 면접관들이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가 그 포인트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답변을 준비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면접을 좀 준비를 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KLM 항공사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왜 다른 항공사들이 이제 KLM을 따라 하면서 이제 승무원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진행됐던 알리탈리아 항공 같은 경우도 KLM 항공사 인재상을 좀 보고 이런 부분이 1기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찾아서 알아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베이스의 유럽 회사를 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KLM을 좀 전반적으로 두고 일단 목표로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다른 항공사들도 같이 준비하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유럽 항공사가 또 어떤 항공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항공사들이 있죠? 네, 우선 한국인 승무원을 뽑고 있는 유럽 항공사는 루프트한자, 피네어 그리고 뭐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는 네, 에어프랑스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인재상이 좀 비슷한 느낌인 것 맞아요. 같기는 해요. 네. 네. 이들 인재상 중에서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게 뭐냐면 영어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영어를 잘하는데 만약에 제스처나 나의 태도 자체가 한국인스럽지 않다 혹은 나의 그렇죠. 생각이 네. 나의 문화가 좀 한국 사람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 뽑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도 불어로 모든 걸 다 진행을 하는데 이때 에어프랑스 출신의 승무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교포 승무원 즉 불어만 하는 승무원이죠. 불어는 굉장히 플루언트한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승무원을 뽑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이 항공사들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유럽 전체적으로 좀 원하는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기대치가 약간 자국 문화에 대한 맞아요. 자부심 있는 사람 그거를 유럽 사람들에게 혹은 승객들 다른 나라 승객들에게 잘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KLM과 에어프랑스의 채용 절차는 굉장히 비슷해요. 둘 다 똑같이 그냥 그룹 면접으로 진행을 하는데 알리탈리아 항공이나 혹은 뭐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는 그룹 액티비티를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룹 액티비티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 했던 게 뭐였냐면 파트너 소개하기. 그 다음에 파트너 소개를 하는데 좀 약간 좀 더 자신감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대중 앞에 서서 파트너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평소에 그런 항공사를 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좀 유럽 항공사들이 약간 자신감 있고 똑부러진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잘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저희 홈페이지 퍼펙트 플라이트 홈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 뭐 인스타 이렇게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유럽 항공사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